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네시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GV70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시승 차량의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3.5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 모델입니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 사양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외관 컬러가 굉장히 좀 독특하죠. 외관 컬러는 일단 무광이고요. 무광 중에서도 세레스 블루 마그노 컬러입니다. 블루빛이 별로 안 나긴 하지만 실내 도어 트림의 차량 외장 컬러의 코드명을 보니까 세레스 블루 마그노 컬러더라고요. 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그레이, 벨벳, 버건디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서 지금 매미가 힘차게 울고 있는데 매미 울음소리만 좀 감안해서 오늘 리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디자인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 위주로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이트, 두 번째 라디에이터 그릴, 세 번째 하단 범퍼인데요. 일단 그릴 디자인이 더블 레이어드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벤틀리의 느낌이 살짝 나긴 합니다. 벤틀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레이어드 형태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과 거의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정중앙에 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 보게 되면 이 차량은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얌전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과격해지는 디자인을 갖고 있거든요. 이 차량은 스탠다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더 얌전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변경된 부분은 여기 있는 MLA 타입의 헤드라이트입니다. 다른 제네시스 패밀리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되어 있는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이 헤드라이트 형상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 형상 그대로고 이 안에 있는 디테일만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네시스 엠블럼 같은 경우에도 기호세 패턴이라고 해서 고급화를 꾀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무광이라서 그런지 이런 굴곡들, 라인들이 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측면부를 보게 되면요, 측면부는 사실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바뀐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5 터보 6기통 모델인데요, 전륜 4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이 브레이크 캘리퍼 커버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코퍼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구리 황동색처럼 되어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도 확인해 볼 수 있죠.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캘리퍼를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를 위해서인지 약간 이 구리 황동색으로 넣었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리어휠에 적용된 브레이크 캘리퍼 역시나 이 전면 캘리퍼와 똑같은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 터치 타입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요,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터치로 문을 잠그고 열 수 있게끔 돼 있어서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역시나 크게 세 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위쪽 여기 탑 램프를 보게 되면 원래는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카메라가 생기게 되면서 일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카메라가 두 개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은 포르쉐 마칸이랑 똑같이 여기 와이퍼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방향시등이 하단에 있었습니다. 하단에 있던 방향시등을 이 상단으로 올렸는데, 방향시등을 한번 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향시등을 켰을 때 테일라이트와 일체감 있게 방향시등이 두 줄로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역시나 바뀌게 되었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전 GV80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델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플러를 아예 히든 타입으로 삭제를 하였고, GV80 페이스리프트와 동일하게 심플하게 디자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GV7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패턴이 위에 쪽까지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줄이고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와이퍼 밑에 쪽에 버튼이 제공이 되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결코 작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용량을 보장하고 있고요. 이 트렁크의 높이는 쿠페가 아님에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매트를 열어서 밑에 공간을 보게 되면 여기도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고요. 소화기까지도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뒷좌석은 여기 있는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당겨서 폴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4대1의 4는 아니고 6대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하다. 오른쪽은 역시나 이쪽 레버를 당겨주시면 폴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2열 리클라이닝 역시나 제공하고 있는데 그건 실내에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 닫고 이번에는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와 버건디 투톤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옵션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허벅지 뒤쪽에 있는 각도까지 조절되고, 여기는 앞뒤 그리고 위아래 높낮이 등받이 각도, 럼퍼 서포트는 4웨이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마사지 시트까지도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번엔 신형 GV70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의 왼쪽 운전석 도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문을 내려보면 창문은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유리, 옆유리, 뒷유리가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의 크기는 아주 적절합니다.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이 앞쪽도 보시면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물리적으로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돼 있어서 여기 있는 헤드라이너 부분도 스웨이드로 덮여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 부분 조금 더 마저 살펴보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가늘고 길게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뱅 앤 올루슨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GV70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부터 여기 있는 센터 패시아 디자인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어 캐치에서도 통일성 있게 확인해 볼 수 있고, 바로 하단에 있는 메모리 시트 버튼들을 통해서도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2명까지 저장이 가능하게 되고요. 하단부에서는 왼쪽 오른쪽 사이드 미러 방향 조절하고, 문 잠그고 문 여는 버튼, 4개 오토 윈도우, 뒷좌석 차일드락 버튼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어 손잡이가 있고요. 뚫려 있진 않기 때문에 물건 수납 가능하고, 이 안쪽도 이렇게 고무 재질로 돼 있어서 만약에 고무 패킹으로 안 돼 있고 플라스틱으로만 돼 있으면 물건을 넣었을 때 막 딸그락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되면서 여기는 트림의 앰비언트 라이트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고, 하단부 수납 공간도 큼지막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부분 보게 되면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밝기 조절 가능하고, 트렁크, 차체 유지 제어 장치, 그리고 내리막길 어시스트 기능까지도 적용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티어링 휠은 부분 변경되면서 상당히 멋지고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이전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투 스포크 타입으로 이렇게 둥근 타입으로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디자인을 선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분 변경이 되면서 상당히 멋지게 변경이 되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되어서 투톤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다. 이거는 300만 원의 금액을 추가해야만 투톤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와 버건디 투톤으로 적용되어 있는 옵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깜빡깜빡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역할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다거나 반지하 주행 사용 시에 너무 다른 곳을 오래 응시하고 있으면 경고를 해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는 안전 기능입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하면서 크게 바뀐 또 한 가지 부분은 바로 27인치 듀얼 와이드 스크린인데요.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하나로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훨씬 더 시야가 탁 트여 보이는 효과를 갖고 있지만, 이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진 않고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전석 각도에서 봤을 때 조금 저 각도가 저쪽으로 꺾여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라운드처럼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으면 운전석에서 보기 조금 더 편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다면 계기판에서는 어떤 메뉴들을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메뉴 구성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터치패드가 있습니다. 현재 E클래스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전 E클래스에서 사용했던 그 터치패드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벤츠에서 조금 많이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을 이렇게 터치로 넘겨보게 되면 다양한 메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지금 제가 왼쪽으로 밀고 있거든요. 근데 메뉴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파란색 점을 보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오른쪽으로 밀면 메뉴가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게 와닿은 부분이었고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서는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조향과 차선 유지 어시스트,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하고 이 버튼 통해서 이제 반자율 주행 시작하고 여기서 속도 올리고 내리고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음성 인식과 통화 바꾸금, 볼륨 조절과 같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핸들 왼쪽 뒤에서는 전동식으로 텔레스코픽, 즉 핸들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GV70 보이시죠? 이게 특이한 게 이렇게 비상등을 켜잖아요. 그럼 비상등까지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램프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왼쪽을 켰더니 왼쪽이 깜빡깜빡하죠. 이 컬러도 외장 컬러랑 똑같이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고요. 이번엔 가운데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가운데 디스플레이는 시원시원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저쪽으로 꺾여 있는 느낌이어서 그렇게 운전자 집중, 콕핏형 구조는 아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당연히 무선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 뭐 3D 설정을 통해서 차량 기능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 여기도 지금 차량 외장 컬러랑 똑같이 제공이 되고 있죠. 외장 컬러는 지금 세레스 블루 무광이기 때문에 무광까지도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늘고 길게 쭉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범위는 도어 끝에서 여기 있는 센터 패시아 끝에까지 아주 부족한 부분 없이 쭉쭉 뻗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 보게 되면 송풍구 디자인, 그리고 여기서 볼륨 조절하고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비상등 가운데 있고요. 이전 곡, 다음 곡, 즐겨찾기, 셋업 버튼, 여기서 튠 조절 버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공조와 관련된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온도 조절하고요. 오토 여기선 끄고, 앞유리 성해 제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여기서는 이렇게 터치로 바람의 방향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드 큐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방향제를 설치해 놓으면 이렇게 순정 방향제, 순정 디퓨저의 향까지도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동급 수입차에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옵션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바람 세기 조절하고 뒤에 있는 온도까지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핸들 열선이 여기 있고요. AC 버튼, 여기는 조석의 바람의 방향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고, 싱크, 저온도 똑같이 맞추는 버튼, 내부 공기 순환, 조석 역시나 통풍 열선 시트, 뒷좌석 안개 제거 버튼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심리스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음새가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도 하이그로시로 제공하지 않는 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오토 스탑 앤고 끄는 버튼 여기 있고, 드라이브 모드 여기서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예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모드까지 있고요. 그리고 4륜구동을 옵션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버튼 눌러서 터레인 모드까지, 터레인도 4가지가 있어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드라이브, 한 번 더 누르면 터레인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는 주차 센서, 이 버튼은 서라운드 카메라를 바로 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라운드 카메라의 화질은 상당히 선명한 편이에요. 국산차가 워낙 잘하는 부분이죠. 좌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좁은 램프, 좁은 지하철장 들어갈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는 왼쪽, 여기는 오른쪽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차장 내려가고 올라올 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서라운드 카메라 3D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단부 보게 되면 백, 홈, 메뉴 버튼이 있고요. 이 다이얼 통해서도 여기 메뉴 조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크리스탈 느낌 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지문인식 시스템과 오토홀드 버튼, 그리고 여기는 중립 주차할 수 있는 버튼까지 제공이 됩니다. 이런 거는 국산차가 참 잘하는 부분이에요. 수입차는 보통 중립 주차가 불가능한데 국산차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제공하고 있고, 기어 변속기는 다이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잡았을 때 그립감은 괜찮은 편이고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크리스탈처럼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컵홀더는 2개가 있는데 따로 커버는 없습니다. 사용하기에는 좀 편리했고, 스마트키 디자인은 다른 제네시스 모델들과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시동을 걸어서 차를 앞으로 빼고 뒤로 빼고 이런 기능들도 가능하다라는 게 또 GV70의 편의성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게 되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으면 충전이 잘 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UV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암레스트를 열었을 때 살균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안에서 이제 살균 소독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죠. 이 안에 12V C거잭과 C타입 포트 2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국산차가 다양하게 옵션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이 조석 옆에 버튼은 워크인 디바이스, 앞뒤 조절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시트 컬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벨벳 버건디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컬러 제가 참 좋아하고 패턴을 보시더라도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차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여서 프라임 나파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되면서 디지털 룸미러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후방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제 이 버튼을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밝기 조절도 되고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옵션들도 새로 생긴 옵션이고 내리게 되면 그냥 거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천장 부분에서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실내등 켜고 끄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하이패스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한 위치에 제공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확장도 가능합니다. 확장이 되고 안 되고가 생각보다 차이가 있는데 확장이 다행히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GV70의 앞좌석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뒷좌석 공간과 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신형 GV70 페이스리프트의 2열 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그룸이랑 헤드룸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키는 178이고 178 성인 남자가 앞에 앉았을 때 편하게 앉았을 때 포지션이고요. 그대로 뒤로 왔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지금 무릎 공간은 한 뼘까지는 안 나옵니다. 한 뼘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완전 이렇게 등을 기대고 엉덩이를 빼고 앉았을 때 앞에 무릎이 닿지는 않습니다. 앞에 발을 넣었을 때 발도 쑥쑥 들어가는 편이고요. 아주 편하게 기댔을 때 이 정도 여유가 나옵니다. 지금 헤드룸도 이 정도 공간 나오고 지금 제 이 포지션을 보면 아시겠지만 리클라이닝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리클라이닝은 수동으로 제공이 되는데 기본 그냥 깡통 트림부터 수동 리클라이닝이 제공이 됩니다. 한번 좀 세워볼게요. 네, 리클라이닝을 할 때는 이 오른손을 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레버가 있습니다. 따로 이 어깨 쪽에는 없고 요 밑에 레버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각도별로 설정이 가능한데 가장 뒤로 눕혔을 때 이 정도, 지금 제가 가장 뒤로 눕혀 놓은 거고요. 조금 세우고 싶다 했을 때 한 요 정도로 세우고 아니면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세웠을 때가 그냥 앉아서 가기에는 가장 편한 각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식 선블라인드 이렇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게 되면 3존 에어컨이 적용이 됩니다. 3존 에어컨이 뭐냐면 앞좌석 왼쪽 오른쪽 별도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 뒤에서도 온도 조절 풍량 조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3존 에어컨이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됩니다. 2열 통풍 시트도 고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으면 2열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카 뒤에 아이들이 타거나 아니면 뒤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시는 분들께는 2열 컴포트 패키지 넣으면 상당히 좋은 옵션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앉았을 때 상당히 개방감이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넣었기 때문에 이 천장도 이렇게 스웨이드로 고급스럽게 덮여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간에 봤을 때 훨씬 더 무드 있는 인테리어를 만들어 주고요. 뱅앤올루슨 스피커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뱅앤올루슨 스피커 커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한번 내려볼게요. 창문은 이중접합, 뒷좌석도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 싹 다 내려가진 않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남겨놓고 내려가게 돼요. 창문 지금 매미가 밖에서 울고 있는데 창문을 닫으면 매미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그 정도로 조용하게 되어 있고 뒤에서도 문 잠그고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은 이렇게 그물망으로 소지품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암레스트 한번 내려볼까요? 암레스트는 커버는 없는, 덮개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컵 2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팔을 이렇게 양쪽에 올렸을 때 암레스트 쪽의 높이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팔을 올리면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이 오른쪽 도어 쪽이 조금 더 팔이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엉덩이를 한번 딱 붙이고 앉아볼까요? 딱 붙이고 앉았을 때는 뭐 이 정도 공간 남습니다. 성인 남자가 뒤에 탔을 때도 전혀 좁진 않다. 뭐 헤드룸 개입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뒷좌석도 쾌적하게 타실 수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콘솔 쪽 보게 되면 송풍구 있게 되고요. 3존 에어컨이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고 2열 컴포트 패키지 적용이 돼서 좌우 모두 다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 체크가 가능합니다. 바람의 방향도 조절이 가능하고 풍량 세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요, 아웃도어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220V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C타입 포트는 2개 제공되고 있어요. 이 턱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앉으면 조금 다리를 벌려서 앉아야 되는 포지션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롭게 출시된 제네시스 GV70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도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